그러면 지금 핀테크하고 빅테크들이 금융업에 막 지금 진출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 은행들, 뭐 기존의 금융사들하고 핀테크, 빅테크들하고 이렇게 한창 경쟁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어떻게 금융산업의 경쟁 구도가 될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뭐 제가 직접 만든 것은 아니고요. 한국금융연구원의 그 여러 박사님들이 만든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한 건데요. 지금 현재는 여전히 그 금융산업의 중심에는 은행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핀테크들이 많이 등장해 있지만 그 핀테크들이 일부는 뭐 은행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은행하고 여러 가지 업무 제휴를 하면서 그 은행 주위에서 그 은행과 은행이 약간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형국이었는데요. 지금까지. 그 최근까지는 이런 형국이었는데 향후에는 은행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은행하고 핀테크, 빅테크하고 경합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제가 두 번째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금융의 중심에 빅테크가 들어오는 겁니다.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금융산업의 중심이 되고 은행이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빅테크의 주위에서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뭐 이런 경쟁 구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뭐 아직은 이게 여전히 은행이 중심을 이룰 것이다. 뭐 빅테크가 다시 그 중심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있고 이 양쪽에 거대한 그 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그룹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경쟁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누가 이긴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빅테크가 불리하지 않은 뭐 그런 경쟁 구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은행들이 그러면 빅테크하고 기존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빅테크하고 경쟁하지는 않을 겁니다. 은행들은 빅테크에 포함되어 빅테크는 아니지만 뭐 다른 전자상거래, 금융에 진출하지 않는 전자상거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베이라든가 뭐 인터파크 뭐 많이 이들 있죠. 다른 전자상거래, 뭐 아니면 통신사 그런 다양한 IT 업체들하고 뭔가 제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카카오나 네이버는 약간 수직 계열화된 내부의 그 플랫폼 안에 SNS, 뭐 검색, 전자상거래, 금융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같이 갖춘 그런 수직 계열화된 그런 거대한 플랫폼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는 여러 가지 이질적인 기업들이 연합을 하는 그렇게 좀 이 비대칭적인 그런 이제 경쟁 양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꼭 은행하고 빅테크하고 꼭 싸운다라기보다는 이 거대 플랫폼과 거대 플랫폼 그리고 그 플랫폼은 수직 계열화된 플랫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플랫폼은 다양한 이질적인 기업들이 연합해 있는 뭐 이런 이제 플랫폼이 새로 등장해서 경쟁을 할 수도 있고 그 향후에 금융산업의 경쟁 구도는 뭐 굉장히 이제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어떤 거대한 플랫폼 몇 개가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금융, 비금융을 석권하는 뭐 이런 상황이 오게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그 금융산업의 향후 금융산업의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설명드리면서 이미 다 눈치채셨겠지만 빅데이터, 데이터를 얼마만큼 어떤 플랫폼이 빅데이터를 잘 확보를 해서 그것을 유용하게 분석해서 잘 활용하느냐. 이것이 경쟁의 핵심 포인트다. 뭐 이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빅데이터가 위협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데이터와 네트워크에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 어떤 플랫폼이 데이터를 확보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현재 은행들, 빅테크들 여러 가지 대기업들은 어떻게 이 데이터를 미리 확보하느냐 이걸 가지고 뭐 눈에 혈안이 돼서 이 데이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뭐 단지 저희가 디지털 기기를 쓰면서 축적이 되는 데이터는 당연히 수집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데이터들도 최대한 많이 끌어들이는,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오프라인 데이터는 이게 온라인에서 이 누적되는 데이터와 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 온라인 데이터를 보완해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 오프라인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질적인 데이터가 결합되면 더 가치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과거에 구글이 마스터카드하고 구글도 금융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왜 마스터카드하고 전략적 제휴를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궁금해 했던 분들이 계셨는데 이것도 마스터카드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가 구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는 또 상당히 이질적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경쟁은 이미 치열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뭐 간단한 사례입니다.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해지는지 그것과 관련된 하나의 사례인데요. 뭐 지금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향후 미래를 전망하는 그 전망과 관련된 이제 사례 하나를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뭐 각종 페이 많이 쓰실 겁니다. 뭐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뭐 아니면 그 가상화폐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화폐가 점점 많이 쓰이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브루너 마이어 교수의 전망에 따르면 디지털 화폐 플랫폼, 대형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화폐가 점점 많이 쓰여서 거의 중앙은행의 화폐를 밀어낼 정도로 디지털 화폐가 많이 쓰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화폐가 이렇게 많이 쓰일 때 디지털 화폐는 사람들이 거래를 하면 그 거래 내역이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그게 블록체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중앙원장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거래 내역이 그대로 남는데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아주 막대한 데이터가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디지털 화폐라는 지급 결제 부문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게 되는데 지급 결제 부문이 데이터를 창출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기 때문에 금융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 왼쪽 부분에 보면은 지금 현재 금융산업의 중심은 은행이다라고 뭐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자본시장도 중요하고 보험산업도 중요하지만 뭐 여전히 은행이 그래도 가장 크고 뭐 가장 중요한 금융기관은 역시 은행이다라는 데 이제 많이들 동의를 하시는데요. 은행이 중심이면서 지급결제 같은 것은 은행의 금융중개 서비스의 하위 기능, 뭐 단순한 서비스, 지급결제 서비스에 불과했는데 향후에는 디지털 화폐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서 지급결제가 금융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뱅킹은 지급결제의 하위 기능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전망을 저희가 하기도 하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뭐 그런 이제 전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미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리고 금융기관 간의 경쟁, 금융기관과 빅테크와의 경쟁에서도 데이터가 중요하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주로 고객의 데이터입니다. 디지털 화폐를 쓰는 것도 고객들이 쓸 때 그 고객 데이터를 어떻게 창출하고 고객 데이터를 어떻게 축적하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지금 현재 은행들이 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 고객을 상대로 하는 소비자 금융도 많이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금융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금융과 가계금융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축인데 대기업과 관련된 금융은 이제 점점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자본시장에서 직접 조달을 하기 때문에 대기업 금융은 이제 점점 비중이 축소되고 있고요. 그러면 중소기업 금융은 뭐 이건 고객 데이터하고 별 상관없는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기업 금융에서도 빅데이터로 무장한 빅테크들이 은행과 경쟁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다. 빅테크들은 뭐 전자상거래 업체 같은 그런 빅테크들은 그 기업들이 얼마만큼 거래를 하고 있고 얼마만큼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이것을 실시간으로 계속 들여다보면서 중소기업들, 주로 온라인 그 벤더들일 텐데요. 이런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도 막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중소기업의 신용도를 분석하는 것이
은행의 신용평가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 뭐 그 사례를 이 BIS 보고서에서 이런 분석을 해본 것이 있는데요. 이 사례는 멕시코하고 아르헨티나 이런 중남미에서 가장 커다란 이 전자상거래 업체가 있는데요. 그 전자상거래 업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연체를 할지 분석한 것과 은행이나 아니면 은행들이 주로 사용하는 크레딧 뷰로는 이제 신용 정보를 모아서 공유해주는 기업이 크레딧 뷰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KCB나 뭐 나이스 평가정보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은 이제 주로 은행이나 금융회사들하고 그 신용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슬라이드에서 ROC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이 연체를 할 것이냐, 연체를 안 할 것이냐를 미리 예측한 것이 얼마나 잘 들어맞느냐,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검정색 대각선은 전혀 아무런 정보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랜덤하게 뭐 연체할 거다, 연체 안 할 거다. 그게 이제 검정색 대각선이 되겠습니다. 검정색 대각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한 것이 되는데요. 파란색이 아까 말씀드린 그 메르카도 리브레, 여기가 이 중남미에서 가장 큰 상거래 업체인데요. 이 메르카도 리브레의 거래 데이터만 가지고 예측한 것이 파란색 그 ROC 커브인데 이게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빨간색이나 노란색은 은행이 그 크레딧 뷰로의 스코어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한 건데 이게 파란색보다 훨씬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빅테크들이 그 데이터의 그 파워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은행들의 중소기업과 관련된 그런 신용평가도 이미 앞서고 있어서 빅테크들이 소비자 금융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금융에서도 기존의 은행들을 강력하게 위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